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부곡초등학교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명으로 세상을 읽는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 약간 겨울 느낌마저 날 정도로 예, 춥습니다. 뭐 네. 가을 만끽하고 계신 거예요? 단풍 구경 좀 가셨어요?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네, 날 잡아서 이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 내진 않지만 그저 눈만 돌리면 사실 너무나 풍경이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짧은 계절 또 마음껏 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세탁기 이야기 해봤습니다. 참 흥미로웠는데요. 오늘은 어떤 발명품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없으면 우리 생활이 멈춰서고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 지구가 힘들어지는 발명이죠. 네. 바로 플라스틱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플라스틱 참 편리하죠. 플라스틱 없는 일상을 저는 이제 상상하기가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또 환경 오염에 큰 또 영향을 준다고 하니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오늘 플라스틱의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플라스틱.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발명이었을까요? 네. 플라스틱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재료를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발명입니다. 네. 이제 플라스틱 이전까지 우리가 쓰던 모든 물건은 뭐 나무, 금속, 돌, 가죽, 뼈처럼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였죠. 네. 하지만 이제 자연의 재료는 양도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성질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플라스틱의 탄생은 이제 당구공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19세기 당구공은 모두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는데 당구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코끼리가 멸종위기까지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떠올랐죠. 네. 그러자 이제 포상금이 걸립니다. 상아를 대신할 당구공 재료를 찾으면 1만 달러를 주겠다 이런 보상인데요. 이 상금을 본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이어트 형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이어트 형제는 석유와 면섬유, 알코올을 부엌에서 이제 섞으면서 실험을 이어갔고요. 폭발로 이제 집이 날아갈 뻔한 일도 겪었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1869년 마침내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뜨거우면 부드러워지고 식으면 단단해지면서 원하는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재료. 이 혁신적인 성질을 가진 재료가 바로 플라스틱이었죠. 결국 이제 플라스틱은 코끼리 목숨을 살리기 위한 착한 발명에서 시작해서 작은 당구공 하나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플라스틱의 첫 시작 좋은 발명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플라스틱은 마법의 물질, 무한한 가능성의 재료라고 불렸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녹슬지 않고 쉽게 색이 입혀지고 또 쉽게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부터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나 이제 칫솔, 안경테, 카메라, 전화기, 방수포, 만년필, 심지어 이제 틀니와 전선, 피복까지 바뀌었죠. 2차 세계대전에서는 헬멧이나 방독면, 낙하산의 부품, 전선 등 이제 군수품까지 플라스틱이 다 대체를 합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인류에서 처음으로 마음대로 디자인이 가능한 재료를 준 것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플라스틱의 시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네, 본격적인 플라스틱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열립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나일론, PVC,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새로운 플라스틱 소재들이 잇따라 이제 개발이 되면서 20세기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의 세기가 되었죠. 1950년대 잡지에는 이런 문구도 등장했습니다. 플라스틱은 곧 미래다. 그리고 이제 이 예측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데요.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장난감, 의류, 의료기기, 전자제품까지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이제 바뀌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가공할 수 있다면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이제 플라스틱은 산업과 생활을 전반적으로 뒤흔든 20세기의 결정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스튜디오 안을 이렇게 싹 둘러봤거든요. 네. 진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원고 종이 말고는 거의 다 진짜 예,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런 플라스틱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가 궁금한데요. 네.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이제 부산물에서 출발합니다. 예. 여기서 얻은 분자들을 사슬처럼 길게 이어서 붙인 재료가 바로 고분자인데요. 이 고분자 구조가 플라스틱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고분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비틀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고 반대로 더 촘촘하게 조이면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네. 또 서로 다른 고분자를 섞으면 아예 새로운 성질의 플라스틱이 탄생하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재료의 성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설계 방식에 따라서 강철처럼 이제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고무처럼 탄력이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재료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한 플라스틱.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상에서 워낙 플라스틱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 환경 문제가 참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는 사실 나쁜 재료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만들어진 재료라는 데 있는데요. 네. 썩지 않고 가볍고 튼튼하고 물에도 뜨고 무엇보다 이제 값이 싸니까 전 세계가 이제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네. 특히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몇 번 쓰고 버린 이 비닐봉지가 이제 바다에서는 수십 년 동안 떠다니면서 해양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고 플라스틱 조각이 잘게 부서져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먹이 사슬을 타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기까지 하죠. 게다가 이제 플라스틱은 태우기도 어렵습니다. 네. 유해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서 함부로 소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썩지도 않고 버리기도 어렵고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때문에 지구는 지금 말 그대로 플라스틱의 홍수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요즘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새로운 플라스틱을 또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옥수수나 이제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햇빛을 받으면 스스로 사라지는 광분해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미생물이 자연 분해하는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과 이제 재활용을 이제 1회에서 이제 10회에서 20회까지 높이는 초고효율 이제 재활용 기술, 이처럼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결국 플라스틱 기술로 해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앞으로는 이제 석유 기반보다 천연 기반의 플라스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플라스틱 재료를 넘어서서 인류 문명의 얼굴을 바꾼 발명품 같습니다. 우리 이도현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플라스틱의 핵심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플라스틱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을 대체한 재료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재발명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플라스틱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되돌리느냐가 이 세 가지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온 도구이니까 이제 그 도구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또 그 결정이 우리 세대의 이제 책임이자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시야를 넓혀주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무한한 가능성의 재료 플라스틱을 주제로 이도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생활 속 위대한 발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사고 구간 있는데요. 국도 2호선 귀산터널에서 마창대교 요금소 방향으로 마창대교 요금소 못 간 지점 1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금 이 구간 뒤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 듣고요. 계속 이어갈게요.